안녕하십니까, 무지개 클린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목에서처럼 요거 현재 무지개 클린이 사용하고 있는 플리어 열화상 카메라 모델명은 TG165라는 모델이고요. 요거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모델은 좀 산지가 지금 벌써 한 6년 정도 되기 때문에 좀 오래된 모델이에요. 지금은 TG165X라는 모델이 지금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교육을 받으신 분이 이제 구입하신 거를 제가 이제 보니까 TG165X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고장인 줄 알았어요. 지금 요 모델은 열화상 카메라를 찍으면 지금 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열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X라고 해서 붙은 모델 TG165X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윤곽선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저도 윤곽선을 보고 왜 이런 이상한 선들이 막 보여서 고장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이제 어떤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 윤곽선이 표시가 되고 그 내부에 특정 부위에 열이 난다라는 것을 좀 더 진단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TG165X라는 모델이 나오고 있고요. 가격대는 한 50에서 60만원 정도 하거든요. 요거는 열화상 카메라는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판매처마다 가격 차이가 조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하실 때 여러 판매처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 중에 제일 싼 거 사시면 됩니다. 뭐 싸다 그래서 모델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일단 추천해 드리는 모델은 TG165X 라는 모델이고요. 물론 뭐 어떤 분들은 핸드폰에 연결해서 쓰는 이거보다는 좀 저렴한 모델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핸드폰에 연결해서 쓰는 열화상 카메라는 그닥 권장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물론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기 위해서 자꾸 핸드폰이랑 일단 연결을 해야 된다는 단점. 그리고 만약에 이게 블루투스가 지원이 되면 좋겠는데 만약에 꼭 꽂아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꽂고 빼고 하는 포트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핸드폰이 요즘 자꾸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당장에 뭐 1, 2년 사이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3, 4년 이상 이렇게 지나면 충전 포트가 좀 바뀔 수가 있죠. 저 역시도 앞전에 카드 체크기 휴대용 들고 다니는 게 있었는데 그걸 원래 이어폰 3.6mm인가 2mm의 이어폰 잭에다 꽂아서 사용하던 건데 그게 이제 이어폰 잭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 핸드폰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루투스 되는 모델로 제가 바꾼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에 연결해서 쓰는 모델은 일단 성능 면도 그렇고 사용상에 좀 불편함이 있고요. 특히나 배관 청소를 하면 생각보다 이 녀석을 활용할 일이 많습니다. 이거를 이유가 이제 사용을 많이 안 하시는 이유가 활용 방법을 모르셔서 그래요. 여기에 꼭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무지개 클린도 이 녀석을 처음 이 배관 청소를 하면서 하자마자 이걸 구입을 한 건 아니고, 저 역시도 2년차쯤에 배관 청소 시작한 지 2회째에 이거를 구입을 했거든요. 첫 해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2회째도 초창기 때 없었고, 이제 하다가 거의 2회 끝날 때쯤에 이걸 샀는데, 없으니까 어떤 여러 가지 증상들을, 특히나 우리 배관은 방바닥, 밑에 콘크리트 밑에 묻혀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지금 보시는 요런 단순한 적외선 온도계 가지고는 특정 공간에 열만 측정이 되지 배관이 어떻게 깔렸는지 눈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객한테 설명해 줄 때도 요 열화상 카메라가 있어야 설명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냥 일반적인 적외선 온도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꼭 저한테 교육 받으신 분들은 이게 필수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긴 합니다만은 문제는 활용 방법을
예, 모르시고 이제 이거를 무턱대고 사자니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뭐 쉽게 선뜻 사기가 좀 어려운 가격대이긴 하죠. 네, 그래서 요거를 오늘 가지고 네, 여러 가지 네, 배관의 어떤 네, 증상들을 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네, 그런 사례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네, 일단 네, 서두가 좀 길었는데 자,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지금 보이시나요? 참고로 이게 적외선 카메라도 그렇고 적외선 온도계도 그렇고 요 열화상 온도계도 그렇고 열화상 카메라도 그렇고 이 가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영상 보시죠. 이렇게 레이저가 그 온도를 측정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레이저로 이걸 그 위치 온도를 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건 오해고요. 레이저는 그냥 지시만 해줄 뿐입니다. 지시만. 네. 실제로 온도를 측정하는 거는 적외선이고요. 적외선은 사람 눈에 보이질 않아요. 뭐 간단하게 원리는 그 물체가 열을 받으면은 모든 물체는 여러 가지 그거를 빛을 이렇게 물체를 이렇게 가열을 하면 빛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뭐 태우거나 하면. 근데 이제 꼭 타지는 않더라도 열이 가해지면 자외선 같은 게 이렇게 나와요. 네, 열을 받으면. 근데 그 자외선은 일단 사람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 자외선의 그 강도를 측정을 하는 건데 그 강도를 어디서 측정하느냐. 여기 보시면 지금 사진 보이시죠? 네, 여기에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 적외선은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요 지금 보이는 레이저는 그냥 그 위치에 그 적외선 온도를 재고 있다. 네, 그렇게 위치 안내를 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설명 못 드린 게, 이걸 처음 사시면, 저도 한동안 몰라가지고, 고장난 건가 싶어서 엄청 좀 마음고생을 했는데, 여기 처음 구입하시면, 이쪽에 그 적외선 온도 재는 그 부위에, 이게 손때 묻지 말라고 비닐 같은 게 하나 씌워져 있어요. 여기 붙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띄셔야 됩니다. 저 그걸 안 띄고 한 달 넘게 그걸 안 띄고 있었어요. 새 거라고 아낀다고 그걸 안 띄고 있었는데 그게 있으면 비닐이 한 겹이 더 있다 보니까 이렇게 체온을 재도 온도 측정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사자마자 지금 보시는 그 부위에 비닐은 꼭 제거를 하시고 사용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방법. 자, 요 녀석을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당연히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관이 어떻게 깔려 있는지 이게 열이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눈에 보이도록 보려고 하는 목적이 이제 이 열화상 카메라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기만 하면 끝인 게 아니고, 이제 이걸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우리가 지금 요 영상 사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열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배관 전체가 균일하게 열이 올라오는지, 온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온도는, 저희가 보통 요거 측정할 때, 시간이 올라 켠지 5분, 10분 이내이기 때문에, 물론 5분, 10분 만에 배관 청소를 하고 나면 5분, 10분 만에 막 방에 벌써 온도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곳도 있지만, 보통 바닥에 강화마루라든지 아니면은 대리석이라든지, 요런 게 깔려 있으면, 콘크리트 밑에 묻혀있는 엑셀 파이프의 뜨거운 물이 콘크리트를 거쳐서 대리석이나 강화마루를 거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 장판이 깔려있으면 바로 바로 온도가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 이제 대리석이나 이렇게 강화마루 같은 경우에는, 밑에 묻혀있는 그 열이 그까지 전달이 돼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안 걸려요. 그래서, 사실 온도만 보시려면 좀 더 오래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그 집에.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우리가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네, 고깃집에 뭐 30분씩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뭐 한 10분에서 한 15분 최도에, 네, 한 10분,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분, 10분 사이에 측정을 하는데, 네, 그때 배관을 봤을 때, 네, 배관의 온도가 균일하게 올라오는지, 네, 어딘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돌아서 나올 때 좀 식어져서 오는 경우에는 균일하게 안 나오겠죠. 만약에 균일하게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물이 막힌 데가 없이, 네, 당연히 물이 막힌 데가 없이 뜨거운 물이 들어가서 순환모터에 의해서 돌고 돌아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네, 배관의 온도가 균일하게 올라오는지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 자, 요거는 이제 제 사례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이제 뭐 집 전체를 그리진 않겠습니다. 요렇게 방이 하나 있어요. 방이 있고, 여기가, 네, 이제 입구인데, 문인데, 요가 문인데, 우리가 난방 배관이, 여기는 아파트 외벽이고요. 네, 아파트 외벽입니다. 네, 외벽인데, 여기가 외벽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방에 배관이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이제 분배기에서 뭐 어딘가 시작이 돼서 들어오겠죠. 어딘가에서 시작이 돼서 들어오는데, 예, 어디로 들어가냐면, 보통 방 가장자리를 먼저 돌아서, 외벽 붙은 쪽으로 돌아서, 요렇게 들어가요. 네. 이해 가시나요? 네.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요렇게 가는.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나오는 거죠. 자, 보통 이렇게 방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여기가 뭐라 했습니까? 외벽이라고 그랬죠.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요즘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실도 그렇고 안방도 그렇고 베란다 확장한다 그래가지고 애초에 이제 확장이 돼 있는 곳도 있고, 또 확장이 아니고 베란다가 원래 있었는데 그거를 뒤늦게 인테리어 하면서 거기를 베란다를 없애고 거기다 이제 배관을 다시 조금 더 연장을 해서 깔아가지고 그래서 사용하는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외벽하고 이 배관이 아까 뭐라 그랬죠? 일로 들어가는데 외벽 붙은 쪽이 방 가장자리를 돌아서 이쪽 외벽하고 붙어서 딱 들어간 다음에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외벽이랑 요 건물 요 안에 벽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벽이. 요 방하고 바깥하고 사이에 벽이 하나 있을 건데, 외벽이. 문제는 거기가 단열을 이렇게 잘 안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뭐 건축 도면에는 어떻게 잘 해라고 되어 있겠지만, 실제 이제 현장에서 그게 좀 그런 작업들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덮어버리면 끝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보면 뭐 안방이 안 따뜻하다 해서 가보면 요까지는 열선 잘 들어와요. 문까지도 잘 들어오고 외벽까지도 여기 가장자리까지도 잘 들어오는데, 여기 외벽하고 붙은 쪽을 지나가면서 바깥으로 열을 뺏겨버리더라고요. 네. 그런 사례가 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외벽으로 이제 붙어서 지나가는 요 배관이, 이게 원래 단열이 잘 돼야 되는데, 단열은 뭐 제대로 이렇게 공사가 미흡해서, 단열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여기 배관이 열이 바깥으로 뺏겨버려요. 뺏긴 다음에, 여기서 한번 뺏긴 다음에 안으로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 방이 차가울 수밖에 없죠. 다른 방에 비해서 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런 사례가 하나.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요거는 이제 지금 보시는 제가 그린 거는 애초에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 외벽이랑 딱 붙어서 방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말이고요.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이제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자, 이쪽으로 들어왔죠. 자, 여기 문입니다.
네, 이쪽으로 들어와서 요까지 가는데 원래 원래 이 공간이 베란다 공간이었어. 이쪽이 여기는 외벽이고 여기는 베란다. 자, 여기가 베란다였어요. 그럼 여기는 방이겠죠. 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돼 있었을 때는 요렇게 뭐 돌아서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럴 때는 상관이 없어. 이럴 때는 난방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요 녀석을 확장을 했을 때, 이 베란다를 이제 그 방으로 만든다면서 이걸 확장을 했어. 어떻게 확장을 하냐면, 자, 원래는 이렇게 가서 요 베란다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도는데, 문제는 요쪽으로 가던 배관 두 군데를 자, 여기를 요 포인트 중간에 끊어가지고요. 요렇게 연어요. 네, 요 포인트에다가, 네, 보이시나요? 여기. 요런 식으로, 네, 공사를 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땅을 까서. 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네, 이쪽으로 간 다음에, 여기까지는 왔는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온도가 뜨겁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열을 한번 외벽으로 뺏기는 거예요. 네. 애초에 여기는 원래부터 또 배관이 안 깔려있던 곳을 이제 강제적으로 깔다 보니까, 물론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뭐 밑에 단열재도 깔고 뭐 하시긴 하겠지만, 네, 또 좀 미흡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으니까, 네, 저희는 그냥 열화성 카메라로 그냥 보는 것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쪽에 가서 여기를 이제 그 외벽 쪽에 붙은 요 베란다 확장 공간을 돌아서 다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미 여기서 열을 많이 뺏긴 상태로, 왜냐면 이쪽 들어오자마자 외벽을 타고 여기 먼저 난방을 한번 해버리고 그 다음에 방을 난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열을 다 뺏겨버려요. 근데 여기는 사실 사람이 이렇게 물론만 따시면 좋지만, 네, 요 공간은 사실 뭐 진지 않은 공간으로 대부분 활용을 하시지, 여기 외벽 안 붙은 여기서 주무시는 분은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다 여기서 뭐 컴퓨터를 하든 뭐 잠을 자든지 여기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뜨셔야 되는 건 여기인데, 네, 여기서 먼저 열을 뺏기고 그 다음에 뺏기고 식은 열이 다시 방으로 들어오니까 당연히, 네, 그건 역시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사례보다 더 많은 열을 뺏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 근데 아까 지금 두 가지 경우 말씀드린 거는, 아까 이거를 끊어가지고 확장을 하든 아니면 그냥 외벽에 바로 붙어 있던, 요거는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이건 애초에 배관 자체가 잘못 걸려 있는 거라서 저희가 그거를 뭐 바닥을 깨서 뭐 수정을 해준다 이러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그냥 어쨌든 고객이, 네, 요런 배관 청소를 했는데도 방이 추워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사정들을 알고 계셔야 고객님께 설명을 드려야 서로 간에 오해가 없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면 굳이 뭐 배관 청소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뭐 하나만 하면 어차피 이 방 추울 건데, 예, 맞죠? 하나만 하면 이 방은 이것 때문에 구조 자체가 이래서 추운 거니까 배관 청소한다고 뭐 나아지려나 이러실 수가 있는데, 나아집니다. 나아지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분명히 다른 방에 하고 비교를 하면은 추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배관 안에 녹물이나 이물질을 빼주고 나면 확실히 이전보다는 좀 온도가 올라가요. 네, 구조 자체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배관 청소를 통해서, 네, 딱 1도, 2도 정도라도 더 온도를 올릴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런 거. 자, 그리고 계속해서, 네, 또 하나 사례. 자, 이번에는, 하여튼, 이번엔 집 전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집이 이렇게 있으면, 네, 여기가 안방, 여기가 화장실, 그 다음에 작은 방, 그 다음에 여기도
그 여기 현관, 네, 여기가 현관, 네, 여기가 안방, 네, 안방이고, 여기가 예, 화장실, 여기가 작은 방, 여기가 또 입구방, 네, 현관 입구에 있으니까 입구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요런 이제 구조를 가진 이제 집이 있는데, 이제 뭐, 분배기가 이제 싱크대 밑에 있어요. 네, 여기가 싱크대고, 네, 싱크대 밑에 이제 분배기가 이렇게, 네, 있는데, 자, 제가 본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안방이 안 따시대요. 네, 안방이 안 따셔. 그래서 제가 배관 청소를 했어요. 했는데, 배관에 뭐 특별하게 녹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뭐, 특별하게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안 될 이유는 제가 배관상에 어떤 뭐 녹물이나 찌꺼기 뭐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어디 막힌 데도 없고,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안 될 이유가 없는데도 안방이 안 따시대요. 네. 그래야 제가, 전화상으로 이제 상담을 먼저 하고, 이제 고객님에게 가기 전에 제가 요거를 미리 집을 좀 보일러를 좀 전체를 열어서 가동을 좀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가보니까 확실히, 예, 열화상 카메라로 보니까 안방이 다른, 거실이나 입구방이나 작은 방에 비해서 확실히 춥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배관 청소를 했는데, 막상 또 배관 청소를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막힌 데도 없고, 녹물도 거의 없고, 뭐 찌꺼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밸브도 정상이고, 네. 그럼 왜 안 될까요? 안방이. 뭐 외벽으로 열을 뺏기나? 네. 그렇다고 하기에는, 여기 참고로 이 아파트는 베란다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 베란다도 이렇게 있었어요. 네, 여기에.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외벽도 베란다 거쳐서 있기 때문에 안방은 전혀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냐면, 제가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로 네, 요걸 추적을 했어. 네, 방마다 각 배관을 이렇게 쭉 그 배관을 따라서 이제 추적을 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아파트가 조금은 20년이 좀 넘은 아파트예요. 한 20몇 년 됐는데, 이제 여기 이사 오시면서 인테리어를 전체적으로 새로 싹 하신 아파트예요. 네,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제 보통 여기가 이제 그 안방으로 가는데, 보통은 여기 이제 안방에 문이 있으면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분배기 쪽으로. 네, 이렇게 돼야지 정상인데, 거기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리 나오는데, 여기 화장실 있죠, 화장실. 예, 화장실로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거친 다음에 안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화장실을. 네. 그러니 당연히, 네.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원래 화장실이라는 곳이 공간이 원래 좀 추운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화장실에 뭐 배관 깔 수 있죠. 네, 깔 수는 있지만, 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하필 깔기를 어떻게 깔아놨냐면, 이게 딱 뜨거운 물이 만들어져서 방으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돌아나올 때 화장실로 돌아나오면 참 좋겠는데, 하필 뜨거운 물이 만들어져서 나가는데 화장실을 먼저 거친 다음에 안방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배관이 돼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화장실이 원래 추운 공간이고, 여기는 물론 따뜻하면 좋지만, 네, 그렇다고 후끈후끈 뜨거울 필요는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제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로 이렇게 가니까 당연히, 예, 이쪽에 화장실에서 열을 죄다 뺏겨버리고, 다 뺏긴 다음에 일로 안방으로 들어가서 난방을 하려니, 당연히 다른 방 온도가 28도 이럴 때, 28도 9도 찍을 때, 요 방은 25도 차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방 29도 막 이렇게 찍힐 때, 이 방 온도가 25도가 안 돼요. 네, 24도 막 이렇거든요. 네,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다. 네, 물론 이 경우도 저희가 화장실을 못 뜯어서 다시 배관을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이제 그래도 너무 불편해서 가면 다시 결국 바닥을 깨가지고 일부 바닥을 깨서 요 화장실로 가는 라인을 끊고, 네, 거기에 바로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게, 예, 이어줘야 되겠죠. 네, 그 방법밖에 없겠죠. 네, 그거는 어쨌든 저희가 할 일은 아니고요. 네, 그거는 이제 설비업체에서 따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다. 자, 그리고 자,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 요 경우는 아닌데, 이제 어떤 집은 가니까 아파트가 한 4년?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저희가 무지개 클린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한 500세대, 600세대, 뭐 800세대 이런 큰 단지들은 사실 대관 자재들이 요즘에 뭐 특별하게 녹쓰는 자재를 쓰지는 않더라고요. 뭐 작업자가 일부러 뭐 부속이 없어서 뭐 쓰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녹이 안 쓰는, 네, 분배기도 그렇고 배관도 그렇고 녹이 안 쓰는 자재를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 20년 안에 아파트들은 저희가 굳이는 배관 청소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물론 그건 대규모 단지를 말하는 거고, 뭐 원룸이나 개인 뭐 건물 이런 데는 또 사정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큰 단지, 수백 세대가 모여 사는 큰 단지 아파트들은 보통 저희는 20년 이상 됐을 때 그때 한번 청소하시라고 하는데, 이제 10몇 년 정도 된 아파트는 뭐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 하나 입구 쪽에 난방이 안 된대요. 네, 다른 방에 비해서 확실히 너무 약하대요. 네, 그래서 그럴 리가 있나? 그래서 꼭 좀 방문을 부탁을 하셔서 저희가 가봤는데, 열화상 카메라 들고 가보니까 확실히 열화상 카메라 측정하기 전에는, 네, 확실히 다른 방에는 막 보일러를 막 엄청 뜨겁게 해놓으니까 막 풍기가 막 엄청 후끈후끈하고 이런데, 입구방은 춥더라고. 네, 확실히 추워요. 네, 다른 방에 비해서 체감상 한 4도 이상 4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막상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을 해보니까 바닥 정상입니다. 네, 다른 방의 온도가, 바닥 온도가 28도 찍힐 때 요 방도 28도 찍혔어요. 아니, 방이 분명히 온도가 올라오는데 공기는 차가워. 네, 다른 방은 이제 바닥에 열이 올라오면, 네, 그게 이제 단열이 돼가지고 이 공기도 같이 이렇게 온도가 오르는데, 이 방이 이제 어떻게 돼 있었냐면, 요 방에 큰 통유리가 하나 있었어요. 큰 통유리. 그 아파트 전체가 다 그런가 봐요. 그 통유리가 있고 여기에 베란다 같은 그런 공간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창문으로 통해서 열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공기가. 네, 공기 중에 있는 열이 바닥은 정상인데, 네, 바닥에는 난방이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정작, 네, 공기가, 예, 차갑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방에 비해서, 네, 온도가, 네, 차가워. 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해결책이라고 하면은 그 큰 통유리로 된 보부이를 뭐 두꺼운 커튼으로 뭐 가리든지 아니면 뽁뽁이를 붙이든지 뭐 아니면 뭐 스티로폴로 돼서 뭐 단열을 하든지 뭐 그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배관상의 문제는 아니었다. 네, 그래서 확실히 공기가 차우니까 발바닥에 느껴지는 온도도 다른 방에 비해서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막상 또 열화상 카메라 때 보면 정상이고, 네,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가? 네, 어떤 또 사례가 있냐면, 좀 옛날 아파트들은, 네. 자, 조금 옛날 아파트들은 안방이고 화장실이고 작은 방, 네, 여기는 그냥 거실이고 부엌이고. 자, 문제는 이제 뭐 분배기가 이제 여기 베란다 바깥에 있어요. 네, 바깥에서 이제 요 작은 방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안방으로 또 가고, 네, 거실로 가고 이제 부엌으로 가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가는데, 문제는 옛날에 이제 한 30년 이렇게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요 거실이랑 요 부엌이랑 요 사이에 요 현관이 바라보는 요 사이 공간에 배관이 없어요. 네, 배관이 없더라고요. 뭐 원래부터 없었는 건지 아니면 여기 원래 벽이었는데 중간에 그걸 허물었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네, 뭐 워낙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다 보니까 뭐 다른 집을 제가 본 게 아니라서. 그래서 여기 배관이 없어요. 그냥 아예 안 깔려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배관 청소를 해주고 갔는데 그날 요 집을 청소를 해주니까 막 녹물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찌꺼기도 좀 제법 났고, 그래서 녹물이랑 찌꺼기 안 나올 때까지 싹 다 청소해주고 요 방에 온도 올라오는 거 다 확인하고 나갔는데, 예, 한 2시간 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방에 안 다시대요. 네. 그럴 리가 있나. 제가 열화상 카메라로 요 방 온도 올라오는 거 다 확인하고 나왔는데 안 될 리가 있나.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다시 갔어. 가가지고 고객이 안 된다고 막 뭐라 하는 공간 이렇게 거기를 열화상 카메라로 딱 대니까 배관이 없어요. 네, 배관이 없어요. 네. 예, 요게 이제 여기하고 깔는데 요즘은 아파트 지을 때 보면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깔거든요. 예, 이렇게 빈 공간이 안 생기게. 근데 옛날에는 작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뭐 미흡했는지 아니면 원래 벽이 있었는데 중간에 허물었다. 벽 밑으로는 뭐 배관이 깔지는 않으니까 벽이 있었는데 허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배관 안 깐 것 같아요. 네, 그 집 구조상 뭐 벽이 있었다기보다는. 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로 보여드렸죠. 네. 만약에 열화상 카메라가 없었다면 고객한테 어떤 자신있게 이게 이런 문제다라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처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 네. 배관이 아예 안 깔리는 거, 당연히 다른 여기는 뒤지면 따신데 여기는 안 뒤지면 당연히 차갑죠. 배관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열화상 카메라가 있어야 네, 진단을 할 수가 있다. 네. 자, 오늘 내용 이거 말고도 또 좀 더 뭐 세부적으로 좀 세세하게 설명드릴 게 있긴 한데 또 그것까지 다 설명을 일일이 드리다 보니까 뭐 크게 뭐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또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는 설명을 굳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저희 무지개 클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일러 배관 청소 관련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때 이제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시간 두고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만, 네, 유튜브로는 전달 일부러 안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보시는 분들이 지루해하시고 네, 하시다 보니까 제가 뭐 크게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는 내용은 좀 뺀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뭐 진단하는데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그동안 배우면서 네, 경험을 네,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물론 뭐 배관에 뭐 중간에 찌꺼기가 많아서 네, 어느 중간에 막혔으면 그 중간 막힌 이후부터 또 열이 안 오르는 거 뭐 이런 것도 네,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이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활용법은 무궁무진하니까 요거는 오늘 영상은 어디까지나 이제 막 배관 청소 관련된 일을 시작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오늘 제 경험을 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요.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네,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